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부패 45회차에 들어온 K리그, J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부패 4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 3억 2천만 원이 이번 45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 주중 44회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14경기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만 3만 2천 원으로 구매픽만 간단하게 공유를 드렸는데 아쉽게 10경기가 적중이 되면서 등수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번 45회차로 1등 상금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 45회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에게 14경기 전경기 경기력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3.6배 3무조합 그리고 51.1배 다폴더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 2024 경기와 K리그 경기로 3무가 적중이 됐고 이 노르웨이 리그와 미국 축구 상당히 난해한 리그 조합으로 51.1배 적중이 되면서 유럽 축구 비시즌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프로토에서 유의미한 적중 내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 7월달 들어서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프로토가 연속으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299원, 한 달에 8,990원 합리적인 비용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다양한 프로토 공유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월달에도 이렇게 94.3배 고배당 적중 내역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다양한 프로토 승무팩 공유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 승1패, 농구 승5패 분석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 승1패, 승5패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4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전북 대 울산의 현대가 더비입니다. 전북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직전 김천상무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핵심 수비수인 박진섭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송에서 대패를 당한 전북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면 공격수 송민규 선수가 골반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주장이자 주전 수비수인 박진섭 선수까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이 전북이 전력 누수가 꽤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울산 상대로는 6경기에서 2무 4패 승리가 없었던 전북이고 그나마 홈에서는 울산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북이 홈발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북의 용병 공격수 티아고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다가 김천 상무전에서는 침묵을 한 것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김천 상무에게도 0대4 대패를 당하면서 이 전북이 23경기 기준으로 43실점, 최다 실점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불안한 것이 이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김천 상무에서 전역을 한 미드필더 김진규 그리고 골키퍼 김준홍 선수가 팀에 복귀가 됐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합류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김준홍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김천 상무 소속으로 상당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전북의 골문을 이 김준홍 골키퍼가 지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북이 하나 유리한 것이 주중에 FA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FA컵을 치른 울산보다는 확실히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울산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을 때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내줬었기 때문에 확실히 전북이 성적과는 상관없이 울산만 만나면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인천과의 FA컵 홈경기 8강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상당히 기복이 심한데 최근에 K리그 원정 경기 1승 2무 3패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명보 감독 사임 이후에 FA컵 포함해서 2경기 2연승 모두 1대0 꾸역승이었긴 해도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떠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 주민규 선수가 지난 FC 서울전에서 오랜만에 극장 결승골을 넣은 것 역시 이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K리그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이 원정에서는 반대로 상당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북 원정에서 통수를 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실점도 가장 많지만 올 시즌 무득점 경기가 8경기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도 문제라는 점에서 만약에 전북이 핵심 측면 공격수 송민규 선수가 골반 부상 여파로 결정이 된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울산이 꾸역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전북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강원 대 제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제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렸는데 최근에 제주가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컵대회 포함해서 최근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인데 4경기에서 3승 1패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주중에 FA컵 난적 김포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 제주가 FA컵 4강에 올랐습니다. 물론 체력 소모가 있었지만 주전 공격수 헤이스, 골키퍼 김동준 같이 핵심 멤버들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FA컵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이 제주도 충분히 경기력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주가 FA컵에서 오랜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용병 공격수 유리 조나탄 선수가 복귀전을 치렀고 결승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입생 자원인 카이나 선수가 유리 조나탄 선수의 득점을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주가 핵심 미드필더인 이탈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 쪽에 상당히 공백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제주는 올 시즌 원정에서 2승 2무 7패, 홈에서 7승 5패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이 득점 역시 절반 이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제주가 충분히 강원 원정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대전 원정에서 아쉽게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는 분위기가 식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용병 공격수 야고 선수가 울산으로 이적이 됐는데, 이 야고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외국인 공격자원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92cm의 공격수 하지치 선수까지 영입이 된 강원이기 때문에 이 강원이 후반기에도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용병 공격자원들의 활약이 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강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훨씬 더 좋고, 최근 제주를 상대로는 1승 4무 5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지만, 강원 같은 경우에는 득점 순위가 2등이지만 마찬가지로 실점 순위도 2등이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전 수비수 김영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강원이 또다시 수비 불안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 쪽에서는 양민혁과 이상원이 최근에 각각 리그 6경기 무득점, 11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용병 영입 자원들이 빠르게 적응을 하지 못한 다면 강원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동준 골키퍼가 올 시즌 K리그 1에서 굉장히 상위권의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면서 최근에 골 감각이 살아난 헤이스, 부상에서 돌아온 유리 조나탄을 앞세워서 제주가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주중에 FA컵을 치르지 않은 강원이고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이 홈빨까지 나와준다면 강원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사간도스 대 산프이로의 경기인데 사간도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간바 오사카와의 홈경기에서 무기력하게 0대2 패배를 당했는데 올 시즌 J리그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고 이 무승부가 딱 두 번으로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간도스가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데 이 설상가상으로 주전 중앙 수비수인 기무라 세이지 선수가 청소년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가뜩이나 불안한 수비가 더욱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간도스의 용병 공격수 마르셀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마르셀로 선수가 살아나야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난적 후쿠오카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J리그 기준으로는 3경기에서 2무 1패 승리가 없었는데 후쿠오카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간도스가 무승부가 두 번으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대로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10번, J리그에서 도쿄베르와 함께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오하시 유키 선수가 후쿠오카 상대로 결승골을 오랜만에 넣었기 때문에 이 오하시 유키 선수가 방점을 찍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간도스는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반대로 산프이로는 J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경기 39골로 최다 득점 1등을 달리고 있는 산프이로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과 측면 크로스 득점이 유독 많은 팀이 바로 산프이로인데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실점이 11골, 세트피스 실점이 9골, 도합
20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포이로의 강력한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0경기 기준으로 사간 토스가 5무 5패에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산포이로가 4대0 대승을 거뒀는데 당시의 지표를 보시면 점유율은 사간도스가 근소하게 높았지만 슈팅 숫자가 무려 산포이로가 30개 그리고 사간도스가 7개에 그쳤었기 때문에 4대0 대승을 거둔 바 있는 산포이로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산포이로가 좀 더 경기력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사간도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인천 대 수원FC의 경기인데 인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울산과의 FA컵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체력 누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원FC 상대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10경기 기준으로도 1승 6무 3패로 열세에 빠져있는 상대 전적 상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2승 4무 5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2승 4무 5패가 K리그 12팀 중에서 홈 성적이 가장 좋지 못한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굉장히 받지 못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구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중에 FA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고 핵심 자원들의 부상 이탈도 없기 때문에 수원FC가 좀 더 컨디션과 체력, 스쿼드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테랑 공격수 지동원 선수가 리그 2경기 연속골로 살아났고 이 공격수 이승우가 직전 대구전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수원FC가 가용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어시스트 랭킹 1등을 달리고 있는 수원FC의 안데르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으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과 컨디션이 살아나 있는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최근에 리그 7경기 1골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용병 공격수 제르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미드필더 김도혁과 수비수 델브리지까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인천이기 때문에 주중에 울산과의 FA컵 체력 누수 여파와 주포 공격수 무고사 선수의 득점 감각 저하와 제루소 선수의 부상 결장, 최근에 수원FC 상대로 열세였다는 점과 수원FC의 체력 우위와 수원FC의 지동원 선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는 인천이 굉장히 불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인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인천이 무승부 10번으로 올 시즌 K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무자비 면모가 나와준다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늘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인천이 K리그 기준으로는 3경기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본다면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대구 대 광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FA컵을 치르지 않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성남과 FA컵 8강전을 치렀는데 4강에 진출을 했지만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중에 FA컵이 없었던 대구가 홈에서 체력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광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이미 5월달 광주와의 홈경기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둔 바 있는 대구이기 때문에 최근에 광주 상대로 2연승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23경기에서 23골, 경기당 평균 딱 한 골에 그치고 있는 대구인데 그만큼 득점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공격 원투펀치인 세징야 선수와 에드가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 대구의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리그 3경기 2골 1도움, 용병 공격수 에드가 선수 역시 리그 3경기 2골로 살아나고 있고 특히나 김천 상무에서 활약을 했던 공격수 정치인 선수 역시 전역 후에 팀 복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 옵션이 생겼다는 점에서 대구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력이 후반기에는 보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무승부가 딱 한 번, K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원정에서는 홈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광주이고 그래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이 용병 공격수 아사니 선수가 FA컵 경기에서 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주 이정효 감독과의 트러블로 인해서 아사니 선수가 올 시즌 중용을 받지 못했었는데 유로 2024 이후에 아사니 선수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엄지성 선수까지 스완지 시티로 이적이 된 광주이기 때문에 아사니 선수가 출전 시간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FA컵 경기에서 신창무 선수가 2골로 깜짝 맹활약을 했고 용병 공격수 빅톨 역시 데뷔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창무나 빅톨 같이 백업 자원들의 활약이 있을 수 있는 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광주의 최대 약점은 23경기 34실점, 최다 실점 3등을 달리고 있는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FA컵 경기를 치렀고 연장까지 치렀기 때문에 후반적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광주의 실점 분포도인데 후반 막판 15분에 11실점 32%에 해당하는 실점을 후반 막판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후반 막판 15분에 30% 비중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구가 광주의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막판 15분에 이 쇼부를 걸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대구 역시 후반전 실점이 상당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광주 역시 후반전 득점이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광주 역시 후반전에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후반전 막판 15분이 관건으로 보이고 그 말인즉슨 주중에 FA컵 연장전을 치른 광주가 후반 가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FC서울 대 김천상무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FC서울이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포항과의 FA컵 원정 경기에서 무려 1대5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을 하고 대패까지 당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핵심 공격수 링가드 선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허벅지 부상을 당하면서 최소 4주간 결장이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링가드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K리그 3경기 1승 2패, 컵대회 포함해서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FC서울이고 4경기에서 10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포 공격수 일류첸코가 리그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 역시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김천 상무와의 상대 전적이 최근에 5경기에서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과 이 수비수 이상민과 윤종규가 김천 상무에서 전역 후에 복귀가 되기 때문에 이 수비진의 뎁스가 강화가 됐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대로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FA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전북과의 홈경기에서는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이 바로 김천 상무이고 특히나 공격형 미드필더 울산 출신의 이동경 선수가 전북전에서 페널티킥으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 출신의 측면 공격수 김대현 선수 역시 김천 상무에 와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북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김천 상무가 김준호 골키퍼가 전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짠물 수비 1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링가드 선수가 빠지는 FC 서울 입장으로서는 이 김천 상무의 짠물 수비가 상당히 버거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지금 보시는 것은 FC 서울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한 선수들인데 1등 기성용 선수는 최근에 아킬레스건 부상 여파로 장기 결장 중이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제시 링가드 선수 역시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링가드 선수 역시 허벅지 부상 여파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기성용과 링가드가 빠지는 FC 서울이 플레이 메이킹, 찬스 메이킹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팔로세비치 같은 선수들도 있는데 이 팔로세비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링가드보다는 활동량과 연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링가드 선수의 결장은 여러모로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김천상무 같은 경우에는 신병들이 무리 없이 적응을 하면서 여전히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중에 FA컵을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 핵심 공격 자원인 이동경 선수와 김대원 선수가 나란히 전북전에서 골맛을 봤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FC 서울의 체력 누수를 근거로 해서 김천상무의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FC 서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대전 대 포항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대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포항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지만 포항이 주중에 FA컵 경기를 치렀습니다. 물론 FC 서울과의 FA컵 경기에서 5대1로 대승을 거뒀지만 핵심 자원들이 대거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K리그 원정 3경기에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다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정에서 실점이 10골이 증가가 되는 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는 대전에게 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4승 4무 4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의 0승 4무 7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포항이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다면 대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포항 상대로는 대전이 최근에 17경기 기준으로 5무 12패의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포항이 굉장히 천적이 면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 자원들을 영입을 하고 있고 이 황선홍 감독이 야심차게 영입을 한 박정인이라는 공격수가 직전 강원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전이 폭풍 영입생들의 활약이 나와준다면 포항을 상대로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FA컵 경기에서 핵심 자원들의 골 감각이 살아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데 용병 공격수 조르지가 FA컵 경기에서 시즌 첫 필드골을 기록을 했고 최근에 득점 감각이 좋지 못했던 정재희라는 공격수가 2골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이호재, 오베르단 역시 골맛을 받고 최근에 측면 공격수 홍윤산 선수 역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에도 핵심 공격전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포항의 무난한 천정 면모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대전의 최대 약점은 바로 공격력인데 이 K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것이 바로 대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득점 경기가 8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 바로 대전에다가 기대 득점값,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값이 1.26골로 가장 적은 것도 바로 대전이기 때문에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입 자원들, 특히나 공격 자원들의 득점이 터져주지 않는다면 포항의 탄탄한 수비 전력을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버겁다고 보이고 만약에 포항이 FC 서울과의 FA컵 경기, 주중 체력적인 누수와 최근에 포항이 보여주고 있는 원정 기복까지 보여주면서 이 대전의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고춧가루를 뿌린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전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이번 회차 최대 이변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